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쭉 결합을 한 것을 우리가 축합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져나와서 축소돼서 합쳐졌다. 아, 축합중합을 했구나. 자, 아미노산도 축합중합이지만 스타킹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나일론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친유성기, 친수성기.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이다. 자, 계면활성제 나오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비누와 세제. 자, 비누와 세제를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그럼 계면활성제라는 얘기는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그럼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얘기는 무슨 경계면이 있나요? 자, 여기에 지금 친유성기, 친수성기가 있는데 친유, 친해, 뭐하고 친해? 기름. 자, 기름과 친한 성분. 그 다음에 친수, 뭐하고 친해? 물하고 친해. 물하고 친해. 그럼 기름하고 물은 서로 섞이지가 않는데 얘는 극성, 무극성.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데 이 섞이지 않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얘도 친해야 되고 얘도 친해야 돼. 즉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면활성제. 그래서 정답은 비누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1번. 다음은 메테인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지만 한번 보게 되면 메테인 CH4. 그럼 얘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메테인인데,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을 반응물, 화살표 왼쪽을 생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선생님 수소가 4개네요. 그럼 여기 H4 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서 반응물이 수소인데 우리가 말하는 수소는 수소 분자. 그러니까 수소가 펑하고 폭발을 하는 성질, 가연성 가진 기체인데 그 수소는 H2, 수소 분자는 H2가 되기 때문에 H4라고 쓰지 않고 H2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4개가 되니까 어떻게? 여기다 2를 써서 EH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4번밖에 4개가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가 분자 상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하는 의료 장비는, 병원 가면 저런 의료 장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자, 자기장을 이용한다. 자기장. 그 다음에 근육, 혈관 등을 촬영할 뇌졸중 암 등. 뇌졸중 암 등을 진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자기공명장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MRI인데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청진기는 우리가 듣는 거고, 내시경 같은 경우는 얘는 전반사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에 있는 걸 보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내시경. 혈압계라고 하는 것은 혈압을 측정하는 걸 혈압계. 그래서 정답은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자,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DNA가 뭔가요? DNA는 핵산을 우리가 D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산은 유전물질. 자, 그럼 핵산 안에는 DNA와 RNA가 있고, 핵산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DNA, 그러니까 인산당 염기, DNA, RNA, 이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DNA, RNA 둘 다 인산당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맞는 얘기가 되고 식물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DNA, RNA는 식물과 동물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얘기. 자,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고 자, 3번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DNA하고 RNA를 보게 되면 얘는 이중나선 구조. 자, 이중나선 구조. 얘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DNA를 구성하는 염기와 R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다른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T, G, C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 RNA는 A, U, G, C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어서 여기에 우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RNA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그림의 가정 AB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거예요. 물질 대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흰색 가정은 가정 A 이걸 B라고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엽록체에서 포도당 산소를 만듭니다. 뭘 이용해서? 빛을 이용했으니까 광합성. 자, 이거는 우리가 합성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성, 크게 만들었다. 동화작용. 크게 만들었다. 동화작용. 이 포도당과 산소,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 이건 합쳐졌고, 이건 분해. 이거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A는 호흡과정이다. 아니, 호흡과정이 아니고 합성. B가 호흡과정이니까, 자, A가 아니고 B 돼야 되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광합성이다. B는 호흡과정이니까 틀린 얘기가 되고 A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다.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B는 동물에서만 일어난다. 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숨을 쉬니까 내가 호흡을 하니까 난 동물이야. 그러니까 식물은 호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명체들은 호흡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살려고 호흡을 하는 건데 이 호흡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둘 다 호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물 생각하면 광합성해서 산소 발생에 낮에도 식물들은 호흡을 하고 밤에도 호흡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커서 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밤에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주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그림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뭔가요? 물이죠. 정답은 물입니다. 자, 그래서 신체에서 가장 많은 게 물.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 우리 이 피부, 우리 신체 내 기관들이 전부 다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의 주성분들은 다 단백질이 되고 자, 단백질 다음에 많은 것이 탄수화물 또는 지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물. 그래서 정답은 A, 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습니까? 반찬을 많이 먹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단백질의 성분이 더 많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세포 호흡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저장된 것이다. 세포호흡. 아까 좀 전에 세포호흡. 호흡은 왜 한다? 에너지를 발생한다. 어디서 에너지를 발생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수축, 체온 유지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는데 자, 이 ATP라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 화폐입니다. 에너지 화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찰. 자,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만약에 메커니즘적 측면으로 본다면 자동차에서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나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에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나 화학적 메커니즘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자, 연소하고 호흡의 차이점은, 자, 연소에서는 그냥 확 열이 다량 한꺼번에 방출이 되는 거고, 한꺼번에 방출이 되는 거고, 호흡은 ATP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연소는 100만 원짜리 수표야. 그러니까 내가 꼬만 통을 사더라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써야 돼. 근데 호흡을 할 때는 현찰이야. 그럼 만 원짜리가 100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 원짜리 100개를 하나하나 나눠서 꼬만 통 사고 만 원짜리 하나 주고 그냥 뭐 나머지 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00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연소는 한 번에 확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연소, 우리가 불에 탔을 때 뜨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ATP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ATP는 에너지 앞에 현찰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7번. 자, 그림과 같이 유전자형이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인 세포가, 자, 감수분열은 우리가 생식세포를 형성하는데 일어나는 것을 감수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아닌 것을. 그럼 여기에 A하고 A끼리는 우리가 대립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 A나 라지 A, 대립유전자는 반드시 따로 가져야 돼요. 그럼 라지 A가 그럼 어떻게? 라지 B 또 라지 A, 스몰 b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a는 라지 B, 스몰 a는 스몰 b를 갖게 되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아닌 것은, 그럼 라지 AB 만들 수 있고, 라지 A, 스몰 b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만들 수 있는데 같은 대립 유전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그림은 어떤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지금 이게 어떤 법칙인가요? 케플러. 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케플러의 법칙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케플러의 법칙은 행성의 운동을 우리가 설명한 케플러의 법칙인데, 케플러 법칙 제1법칙 있고 2법칙 있고 3법칙 있는데, 1법칙은 뭐다? 타원이다. 행성들이 원운동하는 줄 알았더니 타원 운동을 하더라. 그 다음에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즉 행성들이 이동을 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휩쓸 구간 면적은 같다. 무슨 얘기냐? 태양에서 이루고 갔을 때 휩쓸 구간 면적 이렇게 같은 시간 t초 동안 이만큼이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휩쓸 구간 면적이 같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머니까 여기는 조금밖에 못 갔다. 같은 시간 t초 동안. 그러면 A 쪽에는 빠르고 C 쪽은 느리네. 자,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자, 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을 우리가 공전주기라고 하는데,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케플러 제3법칙인데, 자, 여기에 이제 긴 반지름이 뭐고 짧은 반지름이 뭐냐? 지금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져서, 자, 얘는 긴 반지름, 얘는 짧은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반지름은 긴 반지름, 여기 있는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 말은 곧 행성에서 멀수록 속력이 느려진다. 시간이,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공전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이 조화의 법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A점, 태양에서 가까운 거니까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C에서는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일점에서 속력은 빠르고